자, 신정호 기자, 이 네. 대선 주자들 반응이 또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아까 질문을 받았는데 이게 워낙 여러 명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바로 즉각적인 판단이 안 됐었는데 일단 탄핵 심판 선고가 나서 이제 바로 페이스북 등등의 이제 대권 잠룡 주자들이 입장을 냈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지지자들과 당원 동기들께서 느끼실 오늘의 고통, 실망, 불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모두 함께 갑시다. 이런 내용의 페이스북을 올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 판결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헌재 선고가 내려진 만큼 혼란과 갈등의 밤을 끝내고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네. 야권에서도 여러 입장을 냈었는데 김경수 전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7공화국의 문을 함께 열어야 한다. 그리고 정권 교체가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라면서 이제 다음 대선을 암시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 나라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네, 자, 홍익표 전 원내대표. 조금 전에 나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안을 오늘 표결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 헌재의 선고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이건 좀 바뀐 모양이죠? 일단 조금 더 검토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저 문제를 원인 해소를 하려면 네. 이제는 표결도 대통령 탄핵 심판도 끝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이것도 국회 권한 침해라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한독수 권한대행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선고일 지정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문제도 같이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네. 더 이상 최상목 부총리나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그 원인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 좀 계속 해보죠. 자, 이재명 대표 최근에 이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무죄가 나면서 이 조기 대선 전까지의 사법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아직 넘어야 될 산은 전혀 없어졌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현실적으로 더 이상 사법적인 문제가 논란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이 자판 대법원이 자판해라 이렇게 가는데 그런 네. 선례도 없고 그런 경우 그게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몰라도 파기환송이고 그건 또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논란이 있겠지만 대통령이 당선 또는 그 이후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더 이상 형사상의 소추를 내란이나 외환죄 외에는 하지 않는다 이랬기 때문에 네.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존의 재판은 이어진다라고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감안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대선 국면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는 더 이상 문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대선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인데 자, 국민의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법원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이제 633 기준을 공직선거법에서 원칙을 하라고 계속해서 하급법원에 공문도 전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3개월 동안 이제 3개월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한 달 반 정도 걸리는 예를 들면 상고장 제출이라든지 상고 이렇게 자료라든지 특히 상고 이수 제출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무죄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걸 관련된 어떤 권한이 없고 검찰에서만 돼 있는데 검찰이 굉장히 이제 속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제가 볼 때는 마음만 먹으면은
한 달 내지는 뭐 2달 이내 충분히 본안이 다 끝날 수 있다. 그리고 파기 재판이 없다고 하는데 그 소수이지만 파기 재판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 김영선 의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 1, 2심에 무죄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통해서 공직선거법 당선 무효형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혼란에 빠지고 있고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서 지금 압도적인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가 과연 어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이제 뛸 거냐 이런 것은 설사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중에 그 우리 대한민국에 큰 문제가 됩니다. 조금 전에 그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어떤 재판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사법적 해석에 따라서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굉장히 국가적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공직선거법만이라도 현재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어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좀 오해가 있으신 게요. 그 지금 무죄가 났기 때문에 양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양형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유죄냐 무죄냐만을 볼 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기 재판이 안 된다는 게 그런 논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파기 재판 할 수 있죠. 대법원이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양형의 문제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뭐 대법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가능성이 낮지만 만약에 한 2개월 내에 열려서 원심이 파기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걸 2심에 내려보내서 2심에서 양형을 새로 그 절차를 밟아서 양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대선 전에 이 판단을 내리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한 이야기가 지금 저희 화면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어떤 이야기였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조기 대선 현실화하면서 이제 출마를 위해서는 사퇴하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언제쯤 결단하실까요? 윤 전 대통령 입장문 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또 불복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선 체제 곧 전환하셔야 될 텐데 어디에 중점 두실까요? 네, 현직 대통령이 2번씩이나 파면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경제나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홍익표 전 원내대표 일단 현재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 국가적 분열이나 대립 갈등이 최소화하도록 민주당도 노력하겠다는 취지군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또 그렇게 민주당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탄핵된 초유의 사태인 거고 그로 인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환영하고 좋아하고 있지만 또 일부에서 상실한 국민도 있습니다. 이런 그런 분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그 통합으로 나가면서 그리고 더 나은 민주주의 그리고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가장 큰 책임을 민주당이 안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대선 과정은 그러한 그 치유와 회복의 과정으로서 민주당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자들이 조기 대선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했네요. 지금 유력 당사자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면 마치 국가적 큰 일이 있는데 네. 자기 욕심 낸다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아마 그 입장은 대선일이 확정되면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이 국가적 분열이나 대립 갈등이 최소화하도록 민주당도 노력하겠다고 했다는데 홍성주 전 의원께서도 보시기에 여당도 같이 노력하실 거죠? 예, 당연히 뭐 노력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에서 어떤 성공 메시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을 보면은 하루하루 입장이 그리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 거의 뭐 배우 이상의 어떤 아카데미상 받을 것 같은데 그저께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주 4.3과 그리고 5.18 못지않은 대규모 유혈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박홍건 의원 같은 경우 그 불복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폭동을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총사러 가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안 했습니까? 그런 하루 만에 이제는 또
아주 의연하게 이제 통합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어떻게 하루 만에 저렇게 입장을 저렇게 달리할 수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네, 자 홍익표 전 원내대표. 일단 민주당도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도 지난 주말에 하도 이제 당에서 좀 강한 메시지 나오길래 혹시 뭐가 그 정보가 있느냐 해서 추적을 해봤더니 당의 이제 법사위원 포함해서 그 법조계 출신 의원들도 전혀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네. 실제 국민의힘 관계자분들도 그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어떤 헌법재판소에서 보안 유지 속에서 특정 정치 세력과 연계해가지고 뭐 그 정보를 흘리거나 이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치 뭐가 불안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뭐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한 번도 전원 일치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고요. 다만 광장에서의 시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좀 더 강한 메시지, 때로는 뭐 일부 부적절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민주당이 국민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헌신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파면 결정 특집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해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탄핵 결정 이후에 핵심 동맹국인 미국 반응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미국은 아직 밤이어서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현지 시간 3일 자정을 30여 분 앞두고 발표됐습니다. 주말을 앞둔 새벽 시간이어서 탄핵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등 미 정부가 관련 입장을 정리하는 대로 성명서 등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데 한국 시간 오늘 저녁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탄핵 결정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이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한 단계 제거됐다면서도 위기는 계속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먼저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만장일치 탄핵 결정으로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저도 만장일치 결정이 중요했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위기가 끝난 건 아니라며 1단계 위기인 탄핵 국면에서 이제 선거라는 2단계로 넘어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미동맹 측면에선 앞으로 2, 3개월을 기다려야 알 수 있을 거라며 그 사이 상호관세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앤드루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전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은 최소 2달간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계속될 거라는 의미로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속하고 강력한 외교 정책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걸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탄핵 선고 이후에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선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도 감지됩니다. 도쿄 박상지 특파원 연결하죠. 박 특파원. 네, 일본 언론들은 헌재 파면 결정을 긴급 속보로 타전했고요. NTV 등 주요 방송사들은 동시 통역을 통해서 헌재 선고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선고 뒤에도 헌법재판소 주변 등을 연결해서 한국 내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파면 결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라면서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도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탄핵이 인용되면서 향후 한일 관계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한국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채택했고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도 찬성하는 등 대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헌재 탄핵 결정으로 한국 내 대일 감정이 악화할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집권 자민당 내에서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개선된 한일 관계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백지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일 강경 세력이 집권하면 개선된 한일 관계가 다시 경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한국 내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면서 사태 추이를 당분간 지켜볼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징 곤란특파원. 자, 중국이 이번 헌재 인용 결정,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네,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주요 매체들도요, 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인용 관련 소식을 실시간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포털 바이두 또 SNS, 웨이보 등에서도 이 관련 소식이 실시간 검색어 1위 등 상위권에 오르고 있어서 아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时任总统朴槿惠被弹劾之后，韩国宪政史上第2名被弹劾下台的总统。 也随时保持联系，以便及时的播发最新消息。 네, 이 주요 매체들은요, 앞으로 치러질 대선 전망 등에 대한 소식까지 아주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헌재 결정이 한중 관계 그리고 동북아 정세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이 중국 청명절 휴일인 만큼 입장 표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이틀 전에 외교부 브리핑에선 탄핵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한국의 내정이라면서 논평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도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뜻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냉랭해진 한중 관계를 지적하면서 관계 개선을 촉구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지난해 12월에 비상계엄 선포와 또 이어진 탄핵 정국 속에 반중 정서가 고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한 중국 대사관은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 안전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집회 구경이나 정치적인 발언은 물론이고 한국인과 언어적 또 신체적 갈등도 피하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세계 각국 언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순간이라며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지만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한동안 이어질 거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김영하 기자입니다. AP통신은 헌재 결정 직후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를 보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지 4개월 만에 파면됐다고 긴급 타전했습니다. 특히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이 역사적인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가 걷는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결정이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표결에 이어 사법부도 민주화 이후 최초였던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거부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힘을 사용해 의무를 위반했고 그 결과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지적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미국 CNN은 오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났다며 윤 전 대통령은 남아있는 형사재판에서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한동안 더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외신들은 특히 탄핵 찬반 집회에 나온 시민들의 상반된 반응에 주목했습니다. AP통신은 전문가들은 지지자들의 시위가 격화되는 등 국가적 분열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AFP통신은 한국은 리더십 공백 와중에 역사상 최악의 산불과 항공기 사고를 겪었고 핵심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는 25%의 관세를 얻어맞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네, 자 신정훈 기자, 대통령실에서 속보가 하나 나왔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조금 전 전해진 소식인데요. 그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수석급 고위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하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 등 용산의 참모진 일관이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해졌던 수순인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전격적인 파면 결정 나왔습니다만 외신들이 우려하는 대로 한국 정치의 혼란상은 당분간 계속될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가 급선무인데, 자, 일단 여당 쪽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일단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다음부터는 뭐 그 선거 일정으로 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분간 며칠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 3월 10일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당일날 세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코마 상태에서 병원 후송됐습니다만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들의 지지와 열기는 그때보다도 훨씬 센 가운데 이미 두 분이 분신을 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금 당분간 며칠 동안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것 같고 특히 탄핵을 찬성 내지 촉구하는 진영에서 이 자극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은행도 저는 굉장히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오기 전에 광화문에서 보니까 또 소규모지만 좀 충돌이 일어났는데 특히 앞으로 며칠 사이에는 이런 어떤 은행은 서로가 굉장히 좀 조심해 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 조금 전에 리포트도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앞으로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현재 집권 여당으로서 그리고 많은 이런 어떤 국가들과 내통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국가들이 좀 우려를 불식시키고 특히 상관세 25%를 얻어맞은 이런 가운데 이런 어떤 대비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준비를 좀 하는 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선거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가적 분열, 대립 갈등이 최소화하도록 민주당도 노력하겠다고 했던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국회 역할인 것 같습니다. 국회가 당분간은 좀 지나친 자극적인 말이나 또는 정쟁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행태에서는 좀 벗어나서요. 해야 될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시급한 게 지금 산불재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민생의 어려움 등 그다음에 AI나 미래산업 전략산업에 대한 대비 등을 위해서 추경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추경 논의를 빨리 마무리 지어서 국회가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외적으로도 그 대통령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가 그리고 한국의 여러 가지 헌법적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메시지를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각 정당의 주요 인사들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광장과는 좀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광장을 더 자극하거나 당연히 이제 지금 탄핵 반대했던 분들의 집회가 있을 텐데 거기 나가서 도리어 사람들을 자극하는 표현 그래서 더 광장에 불상사가 생기는 걸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린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 우원식 의장 이렇게 해서 좀 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임을 그러니까 그 이미 합의되어 있는 그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체를 가동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박성배 변호사 세 분은 여기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특집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